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. 제목처럼 우리 주식 투자를 한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의 딜레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이 딜레마를 해소하지 못하면은, 어찌됐건 뭐 용돈벌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매번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, 음,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긴 내는데, 뭐 제가 뭐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, 우리 한 번 수익을 내고서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늘려야 됩니다. 첫 번째로. 그래서 첫 번째, 자금 늘리기. 음, 이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뭐 처음에는 뭐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은, 나중에는 이거를 1억으로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부동산 하듯이 뭐 2억, 3억도 해야 됩니다. 네,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얘가 이제 두렵다고 해가지고 계속 자금을 못 늘리고, 음, 예를 들면서 올해 500만 원 했으면 내년에는 500만 원이 검증이 되면 1000만 원을 해야 되고, 1000만 원이 검증되면은 5천만 원을 해야 되고, 5천만 원이 검증되면 1억을 해야 되고, 2억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딜레마가 뭐냐면은, 아무리 여기서 500만 원, 1000만 원에서 100%, 200%의 수익을 번다 하더라도, 나중에 이제 2억, 1억, 2억 이 넘어가서 억 단위로 넘어갔을 때에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은, 여기서 200%, 300% 벌었던 것이 여기서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.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,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,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, 2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그 습관이 나중에 2억, 3억을 했을 때의 습관을 똑같이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호가창이 이렇게 있는데, 예, 호가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호가창 여기 위에서 사버려요. 귀찮으니까 사버립니다. 한 방에 사버려요. 그러면은 요 차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팍 사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이 호가가 한 호가 아래로 내려갑니다. 이렇게 하면 여기 호가가 3개가 물리거든요. 이 호가가 3개 물리면은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한 0.6%, 0.7%를 바로 물려버립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3억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, 그쵸? 3억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뭐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1000만 원 갖다가 3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? 30% 벌어야 되죠? 그쵸? 그러니까는 내가 1000만 원에서 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안 된다. 그러니까는 이게 딜레마 중에도 하나고요. 그리고 이 자금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. 또 하나는 계속 수익을 내야 돼요. 내가 올해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수익을 못 내면 안 됩니다. 지금 무슨 말이냐면, 적어도 내 자산을 지키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키는 거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장이 이렇게 횡보장이나 상이 하락장이에요. 그랬을 때 내 자금을 지키는 건 정말 베스트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안 사요. 그리고 내가 뭐 5천만 원 갖다 시작해가지고 이게 1억이 됐는데 이 1억을 가지고서는 내가 다살을 더 붙여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5천만 원 갖다 하는 거예요. 왜? 자신이 없으니까, 두려우니까.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앞에서 내가 벌었던 것이 완전히 운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확실한 것은 매년마다 내 자금, 주식 투자의 자금이 커져야 됩니다. 그게 투자해서 들어가는 돈이 커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,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비중 자체를 커지게 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지금 1500포인트에서 지금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 자금을 늘리지 않았다? 그리고 그냥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자금 그대로 내가 했다?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는 당연히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뭐냐면, 주식시장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왕창 물리게 되면은 저기 어디서 막 대출 받아가지고 갖고 옵니다. 그러면은 몇 년 걸립니다. 그런 거 회복하려면은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. 하나는 매번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. 또 하나는 자금을 늘려야 되는,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용돈벌이다. 이런 꼭 명심을 하시고, 지금 내가 자금을 늘리는 거에 있어가지고 두렵다 하시는 분들, 그게 꼭 매매를 하는 자금이 아니어도 됩니다. 그게 예수금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내가 좀 두렵다, 그렇다고 하시면은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, 그리고 내가 뭔가 불안해하고 있고
뭔가 내가 그 전에 벌었던 돈이 운으로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저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제가 투자 자금의 3배 이상은 늘어났던 것 같아요. 뭐 저랑 같이 함께 하신 분도 그랬겠지만은, 그럼으로써 내가 또 미래를 또 보고 그 미래를 보는 거에 있어서 뭐 단순히 그냥 운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동성을 컨트롤하면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.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신년 새해가 됐는데요.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오늘 대박을 노려야겠다라는 것보다도 올해에는 내가 투자했던 자금을 좀 늘려서 좀 더 변동성을 더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변동성 하에 내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